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원격 수업으로 찾아온 교사 강병진입니다. 자, 이번 수업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하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마스크를 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학교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혹시나 선생님의 나쁜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이렇게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하고요. 여러분들이 오지 않는 월요일부터는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고 조금 더 잘 전달해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원격 수업을 촬영하는 거라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자, 해볼게요. 자, 공감하고 소통하는 삶. 배운 거는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공감이 중요하고 왜 소통이 중요할까요? 일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혹은 사회에 속해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전달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과에서 본다면 여기 있죠. 자, 작품에는 작가가 자기 의도를 전달하려고 설정한 즉 보는 이 혹은 말하는 이가 있다. 그죠? 일과에서는 누구였다? 일과에서는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다.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집에 소를 키우는 그 학생 기억나나요?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럼 이 학생의 시선으로 이 스토리를 이어나가니까 당연히 이 학생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이 학생의 역할에 맞춰서 한번 일과를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뭘 배울까요? 자, 이 단원에서는 뭘 배운다? 등장인물의 상황이나 감정에 공감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해볼 것이랍니다. 뭐 잠깐 읽었지만 지금 이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짝사랑한 경험이 있으면 아마 그 감정에, 그 상황에 공감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혹 짝사랑을 아직 해보지 않은 학생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 돼요. 책을 봤더니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지금 짝사랑 해볼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자, 보거나 말하는 이의 관점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우리 최만식의 치숙에서는 조금 어리석은 아이가 말하는 이가 되어서 삼촌, 숙부를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역할을 보여주었었죠. 삼촌 참 서울대 나오면 뭐해? 맨날 집구석에서 걸핏하면 경찰서나 들락날락거리고 교도소나 들락날락거리고 돈은 한 푼도 안 벌어오면서 숙모만 고생시키는 그런 천하의 몹쓸놈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가 일제강점기 치하였기 때문에 삼촌은 독립운동가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삼촌이 교도소도 들락날락하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게 된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삼촌은 아주 부끄러운 숙부지만 여러분들이나 지성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삼촌은 참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셨다라는 거 알겠죠?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일가에서도 중학생의 시선으로 스토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감하면서 읽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을 답해보고 이를 참고하여 이 단원의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자. 작품이 누구의 관점에서 전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선생님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나요? 궁금한데 한번 물어볼까요, 쌤이? 책을 읽고 등장인물의 상황이나 감정에 공감해 본 적이 있죠. 어떤 적이 있나요? 만화책 얘기하면 안 되겠죠? 웹툰 얘기하면 안 되겠죠? 드라마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은 독서 기록장을 쓰기 때문에 항상 책을 많이 읽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정에 공감해 본 적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단어를 통해 뭘 알고 싶을까요? 진정한 소통을 알고 싶을까요? 진정한 공감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싶을까요? 소통과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같은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품에서 보는 이와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해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까치를 보는 두 인물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아침부터 까치가 우는 걸 보니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보네. 아침부터 까치가 우는 걸 보니 오늘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치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 없나요? 아침에 혹은 여러분들 똥차가 있나 모르겠다. 뭐 까마귀. 여러분들 뭐 아침에 까마귀를 보거나 뭐 장례식차를 봤을 때 오늘은 로또를 사야지. 혹은 오늘은 좀 조심해야지. 오늘은 뭐 저녁에 뭐 저게 뭐라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등등등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시죠. 선생님 이거 예시 들 필요 없죠? 자, 쭉 넘어갈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듯이 문학 작품 속의 세계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일가를 감상하면서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학생이나 어린아이를 거의 이 말하는 이의 관점으로 많이 잡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은 사소한 거에도 많이 즐거워하고 조그만 사소한 거에도 슬퍼하면서 사소한 거에도 무서워하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조금 쥐, 뱀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엄청 무서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무섭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사설이 너무 기네요, 선생님이. 자, 1가
한 가족이란 뜻이죠. 한 가족. 왜 제목을 한 가족이라고 지었을까요? 들어갑시다. 자, 그날은 봄방학을 한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우리 집으로 오르는 언덕길에서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좀 힘들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갈까 어쩔까 하다가 힘들더라도 그냥 타고 가기로 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다른 날보다 힘이 남아 도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 친구 왜 다른 날보다 힘이 남아 돌까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뭐기 때문에 미호기한테 뭘 받았기 때문에? 답장. 어떤 답장? 편지 답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오죠. 파워 오브 러브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미호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남세스러운가? 하여간 날은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지만 내 기분만은 특별한 날이었다. 공감되셔야 합니다. 공감되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난주 월요일에 미호기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내가 미호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다. 편지요?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요? 그건 촌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정중한 거다. 봐라.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편지 덕분이지. 나는 아버지 말대로 미호기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 나는 사실 겨울 방학 내내 미호기만 생각했다. 정말 참사랑이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나는 나중에 꼭 미호기와 결혼하리라는 결심을 붙이고 또 붙였다. 미호기와 결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이를 빨리 먹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16살이라는 게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누구의 시선으로 스토리를 이어나가는지, 그러면 그 누구의 시선, 그 누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앞으로의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16살이라는 게 나왔죠. 분하고 원통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편지에는 그런 말을 쏙 빼고, 그죠?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3학년에 올라가서는 더 허이 겁나 귀엽네.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과 함께 편지 끝에 슬쩍 혹시 나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했다. 편지를 붙이기 위해 면 소재지 우체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미호기가 사는 동네 앞을 지날 때는 혹시 미호기가 골목에 나와 있지는 않을지 마을 안 골목으로 들어가 괜히 매물 돌기도 하면서 매미라는 거 이렇게 도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는 자세히 설명 안 해줬네요. 매미라는 건 이겁니다. 이거 집이에요. 이게 마을인데 이렇게 계속 이 주변을 서성거리는 걸 매미라 그래요. 혹시나 미호기의 눈에 뜰까봐, 혹시나 미호기를 볼 수 있을까봐 이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같은 곳을 주변을 자꾸 도는 걸 매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심지어 선생님도 해본 적 있어요. 혹시나 마주칠까 싶어서 계속 그 주변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물 돌기도 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한없이 느리게 굴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미호기가 나타났다. 분명 미호기였다. 미호기는 같은 동네 애들인 아라와 보람이와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아라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누구라고? 야, 한이창.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죠? 한이창이 지금 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보는 이의 관점, 그리고 말하는 이의 관점이 되고 있죠. 자, 야, 한이창. 나는 모른 척 그냥 페달을 밟을까 말까 하다가 마지못해 돌아보는 척.
덤덤하게 웃어 보였다. 너 어디 가냐? 그냥 가던 길이야. 근데 왜 우리 동네는 들어와서 어정거려? 너희 동네 오면 안 되냐? 나는 일부러 부드럽게 물었다. 왜 일부러 부드럽게 물었을까요? 미혹이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네가 뭔데 내가 내 자유로 돌아다니겠다는데 하면서 화를 냈을 수도 있는데 미혹이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다, 보이고 싶지 않다. 미혹이 앞에서는 항상 멋진 모습, 항상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자 일부러 부드럽게 물은 걸 공감하시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 부드러움에 아라 목소리도 금방 순해졌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잘 가라. 아라 옆에서 보람이는 그냥 생글거리기만 하고 정작 미호기는 딴 곳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은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나는 아쉬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며 그 동네를 빠져나와 우체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농로를 힘차게 달려나갔다. 열이 오른 얼굴에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겨울바람을 맞으며 가는 길을 나는 어쩌면 평생 잊을 수도 없을 것도 같았다. 솔직히 말한다면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란 것이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기분으로 바뀐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거 공감되시나요? 공감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단어는 소통과 공감이 중시되는 구간이죠. 소통이 되었다면 공감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미호기에서 답장을 받은 것이다. 학교에 갔는데 내 책상 서랍 속에 하얀 봉투가 들어있어서 설마 하고 보니 분명 옥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누가 볼세라 얼른 편지를 가방 안에 감추었다. 나는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소중한 건 더 소중하게 보고 싶은, 마치 초코파이를 사면 마시멜로는 제일 마지막에 먹으려고 이를 악물고 초코만 떼어 먹는 그런 적 없었나요? 뭐 초코파이, 뭐 마시멜로 이런 거 그거랑 비할 바가 안 되겠죠. 이건 더 중요하죠. 나중에 아들내미들은 이거 공감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도 직접 경험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혹은 부모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시면 그 편지를 막 뜯어보질 못해요. 나중에 친구들, 동기들이 다 잘 때 혼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담할게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기분을 맛볼 수가 있어서 아버지는 내게 편지를 쓰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 얻기 시리 전자우편을 썼더라면 미호기도 답장을 전자우편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애는 서로의 마음을 금방 알 수는 있어도 이렇게 설레는 기분 같은 건 느낄 수 없었겠지. 바로 이런 게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살맛이 아닐까 라고 나는 막연히 생각하며 엉덩이 막 시작되는 과수원 초입에서부터 엉덩이 힘껏 들어올리고 페달을 힘차게 굴렸다. 그런데 그 궁뎅이도 참 하는 말이 들려오지 않는가. 반사적으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빨리 복습해야겠다. 저기 과수원 한복판에서부터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아마 과수원 속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기림이 틀림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을 때면 꼭 우리 과수원으로 쑥 들어가서 일을 해결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그것이 아주 신경질나 죽겠다고 했고 자, 엄마의 가치관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과수원에 응아를 지르는 것이 아주 신경질나 죽겠다라는 게 되고 같은 일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 정말 잘 그렸는데요?
더러워. 동네 사람들이 응아를 지르는 모습은 매 한 가지인데 이 같은 현상을 엄마는 신경질나 죽겠다고 받아들였는데 아빠는 싱글싱글 웃으며 사람들에게는 우리 과수원이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우리 과수원에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이게 무슨 차이다?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누가 맞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이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조금 차분할 수도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누가 맞다 틀렸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다르구나를 이해하시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이거 가르쳐 줬었죠? 사람들에게 우리 과수원이 좋은 일을 하는 건 뭐며 우리 과수원에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똥을 지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엄마 편에 속했다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삭제하는 인분에서는 이거 가르쳐줬죠. 사람이네 분요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똥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똥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지치기나 꽃이나 열매 솎아주기 같은 것을 할 때 발밑에서 뭔가 물커덩 밟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진짜 죽을 맛이다. 공감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고 있는데 등교하고 있는데 똥을 밟았어요. 정말 기분 안 좋죠? 막 하하하 웃으면서 나 똥 밟았네 아싸 하면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똥을 밟았을 때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은 친구들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되네요. 그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항상 의학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기분이 나빠진다. 혹시 이 사람도 저 속에서 볼 일을 나는 속으로 진짜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또 야야 너 어디로 갔네? 어디로 갔네? 말이 좀 이상하다. 잉? 북한 사람? 간첩? 다 뛰어. 이래서 여기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죠. 어디로 감내를 한 30대가 들었으면 뭐 어디 갑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10대인 학생의 눈에서 보면 어디로 감내를 들으니까 어때요? 뭘 느껴요? 공포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무서움도 느끼고 하니까 이 소설의 분위기가 아주 긴장감이 오는 걸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작가가 어린아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글의 전개상 흥미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의 학생들을 많이 써요. 자, 좀 전에 재수없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갑자기 남자가 왈칵 무서워졌다. 나는 휙 돌아서서 자전거 바퀴를 굴렸다. 그래서 남자가 뒤에 서서 나에게는 분명히 비웃는 걸로 들렸다. 비웃었을 수도 있고 비웃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킥킥 웃으며 그놈참 하는 것이었다. 그 통에 오늘 특별히 좋았던 기분도 뭐 때문에 좋았다? 미호기한테 답장을 받아서 좋았죠. 많이 사라져버렸다. 우리 집은 따로 대문이 없다. 그냥 가까운 데로 난 탱자나무 오솔길을 따라 쭉 들어서면 우리 집이 나온다. 나는 자전거를 오솔길 한가운데다 팽개쳐놓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엄마! 엄매 징그러운 거! 변성기가 지나서 본격적인 남자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던
작년 1학년 때부터 엄마는 내가 큰 소리로 낼라치면 대뜸 징그럽다고 한다. 엄마 입장 이해되세요? 엄마 입장에서는 갑자기 목소리가 두꺼워진 아들이 징그럽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으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엄마도 선생님을 좀 징그러워합니다. 왜 그런지는 선생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만하게 태어나잖아요. 이만하게 태어난 애가 벌써 키가 막 170, 180, 막 160 이만큼 컸다고 생각하니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엄마, 우리 가수원에서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단 말이야. 나오긴 누가 나왔다 그래. 잔소리 말고 씻고 밥 먹자. 아이씨, 그게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우리 가수원에서 나왔다고. 어느 집 거위가 떼깍떼깍 하는 것이요? 아닌 게 아니라 내 목소리는 거위가 깨끗하는 것 같다. 엄마의 말에 공감해버렸죠, 자기가. 더구나 흥분해서 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거위가 깨끗거리면 사람들에게도 시끄럽다는 소리나 듣게 마련. 거위에서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나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실례하겠습니다. 바로 가수원의 그 사람이다. 아!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왜? 너무 무서웠거든. 알지? 마치 살인자나 강도가 내 뒤를 쫓아온 것처럼 얼마나 무서웠겠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공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선생님이 앞전에 했던 부분을 왜 다시 해주냐면 혹시나 각 반마다 다르게 수업이 됐을 수도 있고 조금은 시험에 있어서 누구는 배웠고 누구는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원격 수업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영상을 받아서 보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하게 시험을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진도를 한번 나가고 배운 부분은 빠르게 복습한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 기간 전에 모든 진도를 뗄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